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늦은 밤까지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윤우입니다. 예, 약정 김윤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사건은 네. 그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인지 수사를 하고 싶은데 네. 인지 수사를 못 하니까 고발장을 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네. 예, 특정 그 검찰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그 고발장을 써서 주고 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네. 보호 대상자죠. 네네.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주고 고발장을 접수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네. 안 되니까 다시 정점식 의원에게 네. 고발장이 전달되고 당을 통해서 다른 당 소속 변호사에게 전달이 된 고발장이 실제로 검찰에 고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 여기서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정보를 뭐 고발이나 이런 거 없이 고발이나 신고 없이 직접 그냥 알아서 수사하는 걸 인지 수사라고 하는데, 만약 그때 인지 수사를 했으면 검찰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치적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이게 돌려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돌려치기를 한 사건인데, 자, 일단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소환 조사도 없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 이례적인 일입니까? 뭐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나오고 튀는 경우에, 네네. 뭐 영장을 치는 경우는 실제 수사에서 없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없는 일도 아니고 사실 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하고 워낙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체포영장 판단과 구속영장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불만은 사실 수사 개시 이후에 불만이 없던 날은 없었거든요. 예, 항상 불만이 있을 있었어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그냥 그 불만이 오늘 좀 더 강도 높게 나온 수준이지 불만이 뭐 없었던 날은 없으니까요. 수사 개시된 이후에. 네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체포영장의 요건과 구속영장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체포영장은 그 소환에 불응하고 계속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인데, 네. 이 법원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기각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네네. 구속영장은 일단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정되면 구속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도망할 염려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해석상 주거나 직장이 확실하다는 것만으로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핵심은 이 피고인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볼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소재가 불명해질 그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르지는 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랑 관련해서 현재 드러난 사정을 보면 공범으로 거론이 되는 한모 검사나 권모 검사 이런 분들의 언론이나 국감에서의 진술을 봤을 때 그들만 아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고발장에 적혀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방법인데 카톡방 대화 내용이 삭제됐거나 비밀번호 잠금됐거나 해서 훼손됐거나 변경됐거나 해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렇죠.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증거인멸 염려를
또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손준성 검사님은 내가 현재 검사 신분이니까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예, 그 형사소송법 해석이나 이론에 의하면 네, 주거나 직장이 확실해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제가 그냥 해석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은 그렇게 주거나 직장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염려가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고요. 근데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소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겠느냐, 범죄 혐의가 일정하게 소명이 돼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즉 그 진술이 지금 김웅, 손준성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술 그 외에 그렇다면 다른 같이 일했던 동료 검사나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느냐, 그다음에 물증이 있느냐, 이러한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일정하게 요 부분이 그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공익제보자가 상당한 부분을 그 증거를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조성은 씨 여러 차례 했었죠. 네네. 여러 차례 했고 그 다른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 조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남은 거는 손준성 검사부터 김웅 의원 등등 해서 이제 본격적인 핵심 인물로 나아가기 전 단계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없어서 좀 생소하거나 워낙 대장동 보도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수사가 되고 있었나라는 생소한 느낌은 드시겠지만 지금 진행되었던 보도들만 보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출석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소명이 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손준성 전 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겁박 문자다. 여기 보니까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겁박 문자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검찰 출신 아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저 정도 문자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우리 국민들과 변호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그동안 얼마나 무디게 해왔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경선과 관련해서 네네. 그 경선 일정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나마 영향이 적을 수사를 마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오히려 피의자 입장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고 싶다. 11월 4일 2일이나 4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손 검사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공수처는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국회나 언론을 상대로 11월 5일이 데드라인이고 이번 달 말까지 수사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그 11월 5일을 데드라인으로 봤을 때 11월 2일, 4일에 나가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으로 보이고요. 경선 이후에는 더더욱 정치 수사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물증이 있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정치 수사가 돼서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고려를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준성 검사가 출석하면 그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의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출석 안 하면 그때까지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계속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빨리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무슨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그렇다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공수처인지 피해자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누가 더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네. 결과적으로 손준성 본인이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느냐, 검찰의 다른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조직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조직적으로 만약 했다면 그것이 손준성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네.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나 제공한 녹취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면 검찰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대검에 공공수사부에다가 넣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검찰 전체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고발 사주를 기획하고 실행했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윗분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사람은 네. 사실 대검에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근무를 안 시키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대검에 근무하기 어렵습니까? 아니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을 대검에 근무를 시키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접수 담당 알아서 조사를 해줄 사람들 사람들 통장이 싫어할 일을 안 시키는데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시킨다고 해서 수사정보관이 수사정보기획관이 시킨다고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직과 외부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네. 모든 정황이나 지금 관련자들의 지위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반반의 확률이겠습니다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영장. 제가 이제 담당 부장님이 윤수원 같은 반이셨는데 굉장히 구속 사유를 정교하게 보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신데 제 생각에는 발부 쪽으로 줍니다. 공수처가 또 첫 영장 청구입니다. 첫 영장 청구인데다가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분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하신 분이나 지금 취임하고 처음에 담당하셨던 최 부장님이나 지금 여 차장님이 저도 같이 근무하거나 같이 소송 수행을 해보신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청구한다. 이런 수준의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과 유력 대선 후보를 상대하는데 감정적으로 또는 부족한데 일단 청구해보자 이런 분들은 절대 아닌 성격이기 때문에 또 담당 영장 부장님의 평소 기록을 보시는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발부 쪽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발부 쪽에 한 표. 김윤호 변호사님 곧 김 변호사님의 촉이 맞는지 법리가 맞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